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사모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모에 저희가 진행하는 토론은 의회식 토론이라는 토론법입니다. 신호등 토론하고 무엇이 다른지, 아이들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는 저희가 4주에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그림책은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그럼 4주 동안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자, 제일 처음에 스토리 타임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림책 읽기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처음 만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의 흐름이나 그림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읽기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저희가 워크에 있는 그림책방, 선생님 지도서에도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질문은 책을 읽으면서 같이 해주시는 게 아이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의 그림책 읽기는 그림책방과 아이들이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꽃다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그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2주의 그림책 읽기는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마음읽기예요. 그러면은 그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짧고 다시 읽기를 해주시면 괜찮고요. 거기에 나오는 주제를 제가 7세다 보니까 거의 5세부터 했던 원들 같은 경우에는 2주차에 나오는 엄마 맘, 내 맘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진행하시면 훨씬 재밌고요. 우리 올해 처음 하는 경우에는 마음을 읽어주는 마음 읽기를 해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이때 제가 토론 팻말을 활용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팻말 나가는 거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자, 3주 메타인지는 그림책 속에 숨어있는 키워드를 무언가 그걸 파악하면서 읽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대비해보는 활동.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토론 전 질문 가지고 사전에 토의해보는 거. 4주차에 나오는 디베이트 타임에서는 그림책 읽기는 그림책 속에 숨어있는 주제를 파악해서 하는 읽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의식 토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림책이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아빠는 엄마가 장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건 엄마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엄마를 안경 찾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그건 엄마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책 속에서 나오는 동일한 문장 구조, 동일한 문장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처음은 선생님이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얘기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아이들한테 다양하고 올바른 문장 구조를 표현해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 보시면 내 동생은 엄마를 방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조금 바꾸셔도 괜찮죠. 얘들아, 그건 엄마를 이렇게. 그 다음 아이들 따라하는 거예요. 자, 엄마는 양말로 뱀도 만들고 상자로 버스도 만들어요. 모래로 인어도 만들어주시고요. 우리를 꼬꼬대꼬꼬 닭으로 변신시켜주기도 해요. 이렇게 책에서 의성어나 의태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글자만 읽고 넘기지 마시고 얘들아, 꼬꼬닭이 어떻게 울더라? 이렇게 질문해 보더라. 그리고 여기서 한 번쯤 질문해 주시죠. 우리 엄마는 또 무엇을 만들어 주시지?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대입해 볼 수 있게끔 이걸 동일화 과정을 거치겠죠. 이게 바로 테라피 포인트입니다. 내가 꼬닥 넘어지면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호도 해주시고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는 그것도 쏙 뽑아주신대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대단하대요. 부서진 그네도 뚝딱뚝딱 눈 깜짝할 사이에 고쳐주시고요. 잃어버린 장난감도 척척 찾아준대요. 감정 같아요, 우리 엄마는. 엄마는 종종 신나는 파티를 열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데 선생님 여기서 코칭 포인트. 아이들의 표정과 엄마의 표정이 너무 달라져. 완전 대비되죠. 근데 엄마가 왜 이런 표정이지? 꼭 질문해주세요. 이게 테라피 타임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귀 기울여 주시고 꼴찌를 해도 응원의 박수를 쳐줘요. 또 엄마는 슈퍼맨보다 더 용감해서 밤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괴물도 물려주죠. 가끔은 엄마가 대단하다는 것을 엄마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은 대단한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라고 끝나지만, 자, 이 그림책을 보여주시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표정이. 난 저렇게도 해줘야 되나? 근데 뭘까요? 디베이트는 반드시 책에 나와 있는 작가의 의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의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해석적 읽기라는 읽기의 차원 높은 능동적 읽기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디베이트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저희가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대단한 엄마지만 그럼 주제가 무엇이냐? 엄마가 너무 집안일이 많아요. 집안일을 엄마가 해야 할까요? 가족이 함께 해야 할까요? 가 나오는 것이 이달의 의식 토론 주제입니다. 자, 엄마의 그림 책방은 책을 읽으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교차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 엄마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해보고 우리 가족에 반드시 혹시 우리 집에 우리 반에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죠. 새로운 가족 형태가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조금 신경 쓰이거나 선생님 그 아이들을 배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아빠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또 다른 경우 그래서 우리 가족 내가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가족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주는 활동이에요. 팻말처럼 꽂게도 돼 있고요. 안쪽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치세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써주세요는 없어요. 선택하십시오. 내가 꼭 쓰고 싶어요 하면 뭐 엄마 이름을 쓰든 자신의 이름을 쓰든 그걸 해서 아이들한테 가면 돼요. 1주는. 2주차. 다시 그림책을 간단히 읽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 막 놀다 보니까 방이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계속 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놀고 싶을 때 계속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같은 마음이에요. 나 치우고 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마음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계속 놀이해도 돼요? 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뭘 활용을 하라고요? 팻말. 팻말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의외식에 나오는 팻말은 저희가 부엉이 팻말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팻말을 사용하시면 왜 좋으냐면 단순하게 워크에 붙이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선생님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른 친구들도 팻말에 붙은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팻말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한 팻말을 보시고 선생님이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죠. 얘들아, 우리 지원이랑 현우는 같은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 반대일 수도 있죠. 그건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나현이랑 민호는 다른 마음이었어.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부분이 같았을까?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야기해보도록 선생님이 확장시키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제는 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디베이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마음 읽기보다 나는 토론으로 진행하겠다. 그럼 계속 놀이해도 돼요라고 생각하면 찬성. 아니요, 나는 치우고 놀아야 돼요는 반대. 그래서 어떤 아이들하고 토론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테라피 타임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1도의 변화. 내가 마음 이야기를 해보기 전과 하고 난 뒤에 달라졌다면 달라진 만큼 초를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아이들한테 잘 선생님이 관찰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테라피 타임을 진행을 할 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마음은 선생님, 감정은 오해가 없어요. 너는 왜 같은 마음이야? 너는 왜 다른 마음이야?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왜는 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디베이트를 진행하실 때는 오히려 그게 적합할 수 있으나 테라피 타임에서는 너는 어떤 점이 같았어? 어떤 부분이 달랐어? 라고 질문은 하셔도 되지만 왜라고는 묻지 마시고요.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 이게 대체 언어라 말씀드렸어요. 나는 선생님 계속 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놀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행복했구나.
나는 엄마가 치우라 그럴 땐 속상해요. 넌 속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시는 게 정서, 감성 능력 키우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라고 했어요? 코칭 테라피. 여기에서는 버블맵. 기억하시나요? 버블맵은 비교와 대비해본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같은 키워드, 집안일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차이점, 그러니까 엄마가 했었을 때 좋은 점 또는 엄마가 필요한 집안일이 무엇인지 엄마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는 가족이 함께. 그래서 두 입장 간의 차이점을 비교, 대비해본다. 중간이 공통점이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 중에서 아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 동생이 할 수 있는 집안일 등등을 우리가 공통점 키워드로 해서 얘기해보는 거죠. 여기는 선생님 저희가 붙임딱지가 나가요. 물론 저희가 붙임딱지로 표현할 수 있는 집안일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안일이 조금 제한이 돼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말하는 거는 아이들은 자신의 워크에 붙여보면 되고요. 선생님은 교수 자료에 붙임딱지 외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퀴즈에 올려주시면 지원이는 뭐라고 했다. 간단하게.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아이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아이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는 7세가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적으셔도 괜찮은데 이거는 꼭 하세요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키워드는 집안일이죠. 그림책 읽고 난 뒤에 자, 본격적으로 디베이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 전 질문이라는 이게 네 생각, 내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바로 주제를 딱 제시를 하고 저는 찬반 결정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충분히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4단계 발문법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추론과 확장, 재생, 발문은 꼭 합니다. 이게 나의 경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도 교수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 엄마가 하는 집안일이 다를 수 있죠. 반드시 그림책에 나와 있는 집안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집안일이 많잖아요. 다림질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엄마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안일. 우리 친구들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엄마가 만일에 누구누구야 엄마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뭐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엄마를 도와주면 무엇이 좋은지 충분히 각각의 토론을 질문을 하면 이걸 선생님이 교사형 교수 자리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3주차는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집안일이 엄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고 결정해서 다음 시간에 토론할 때 이유를 말해주세요 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4주차죠. 그건 교수용 자료가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의회식 토론입니다. 의회식 토론은 영국식 의회 토론과 미국식 의회 토론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도 있긴 하나 저희는 영국이 가장 의회식 토론의 발전을 먼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영국식을 기본 모델로 하되 그걸 유아들이 할 수 있는 형태를 단순화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이나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약속을 저희가 토론으로 정해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적합한 주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여기는 3년 차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올해 처음 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자신의 원과 반의 아이들의 반응과 발달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이건 꼭 하세요 하는 게 있고요. 선생님 요거는 다음에 조금 우리와 반 아이들이 적응된 뒤에 나중에 시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리 배치는 반드시 디귿자형입니다. 왜냐면 여당 야당이 서로 마주보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투표해 보는데
간혹 선생님들이 여당, 야당이란 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어려우실 수 없어요. 제가 여당, 야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아이들한테 찬성은 여당이야, 반대는 야당이라고 해. 라고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 되죠. 1번. 그래서 같은 팀끼리 아이들 딱 일단 결정을 해서 정했어요. 일동했죠. 그래서 나는 집안일을 엄마가 해야 해요. 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찬성하는 친구들이 여당입니다. 나는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야당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선생님 주제를 표현을 하실 때 간혹 집안일은 엄마가 해야 해요. 집안일은 엄마가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에 입장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점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찬성은 찬성끼리, 반대는 반대끼리, 얘들아, 선생님이 2분 정도 시간을 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점이 좋은지를 한번 친구들과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2분은 넘지 않도록. 그리고 난 뒤에 자, 찬성 반대 대표 한 명을 정해서 가위바위보를 시키세요. 이번은 꼭 하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호등 토론에서는 저희가 찬성 먼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회식은 반드시 찬성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위바위보를 시킨 후에 이긴 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겼네. 그러면 이번에 반대팀이 이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반대팀 친구들이 먼저 발표할 거예요? 나중에 할까요? 하면 먼저 발표할래요? 하면은 이 팀, 반대팀부터 먼저 시키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정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3번 꼭 하셔야 돼요. 찬성, 여당과 반대, 야당 이야기를 듣고 투표해 본다. 그래서 중립, 이 청중이 신호등에서는 알쏭달쏭 노랑입니다. 근데 반드시 투표를 한 뒤에도 청중팀 친구들 이야기도 꼭 들어보세요. 4번. 친구들이 이런 뒤에 땡땡땡 의원님, 예를 들어서 김나연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거는 추천사항입니다.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진짜 자기들 이름 뒤에 의원님하고 하면 자기 의원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4번은 하시면 참 좋은데 지금 저희가 3호 때 처음 의회식 하는 거면 2, 3번 반드시 합니다. 1, 4번은 나중에 조금 적응된 뒤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교차식 발언입니다. 신호등하고 다른 거. 무슨 발언이요? 교차식. 이게 뭐냐면 지그재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찬성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가위바위보 이겼다 보고요. 찬성이 이겼으면 찬성 친구 한 명 발언하면 반대팀 친구가 한 명. 그 다음에 또 찬성팀 한 명, 반대팀 한 명. 이렇게 교차식. 아시겠죠? 이게 일자 발언 형태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이 일자는 찬성팀 친구 얘기할 땐 반대팀이 잘 안 들을 수 있지만 교차식은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차식 발언이 더 좋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반드시 투표한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여당 몇 표 나왔어요? 야당 몇 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온 게 이겼다라고 좋아하는데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초등학교 이상에서 아이들이 의회식을 진행을 할 때는 승패를 내기는 합니다. 근데 유아들 형태에서는 승패의 중요함보다는 나와 친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한 표가 나왔다 그래서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고 그것 또한 소중해. 그런데 다수가 가치 지키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많이 나온 친구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선생님이 꼭 그거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 명의 의견도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을 달리 먹을 겁니다. 팻말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파란 부엉이는 여당인 찬성이고요. 빨간 부엉이는 야당인 반대예요. 그래서 여당, 찬성과 야당, 반대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한테 투표해보는 거. 투표 용지가 나갈 거니까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친구들 투표를 해보게 하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서 교수 자료 이렇게 나갈 거고요.
우리가 우리 반 친구들이 한 얘기를 간단간단 뭐 서원이는 뭐뭐뭐 서원이는 명사 형태로 간단간단 이렇게 적어서 제가 뭐요? 퀴즈 이렇게 올려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일이 저희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 써보게 하는 걸 시도는 하시면 참 좋기는 한데 그것도 강요나 강압은 아니고요. 선택사항.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이런 얘기 나왔어요 했을 경우에는 그걸 선생님의 교수자를 올리셔서 퀴즈노트 올리시면 부모님은 내 아이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수 자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의뢰식 했을 때 가장 선생님이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애들이 앞에 친구 이야기를 자꾸 따라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말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단지 그 친구가 먼저 말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경우죠. 우리가 줄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발언을 시키다 보면 그 반에서 나름 선생님한테 칭찬 많이 받고 목소리 큰 아이들이 제일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일단 수용하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오, 멋진 생각이었네. 그러면 그 뒤에 친구들은 저게 정답인가 보네. 나도 저렇게 얘기해야지. 왜? 틀릴까 봐. 자기가 굳이 이미 선생님이 인정한 대답을 두고 내 의견을 말하기가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결정한 뒤에 말하지 않는 아이한테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 앞에 친구 이야기를 자꾸 따라할 경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찬성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 찬성팀 친구한테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반대팀 친구한테는 반대의 좋은 점이 뭘까? 라고 물으시면 되죠. 그럼 이 주제라고 봤을 경우에는 지원아, 엄마가 집안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 반대는 뭘까요? 집안일을 같이 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 어떤 점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아이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아이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 측면에서도 이 방법은 굉장히 추천이고요. 혹시 우리가 이 정도 진행하다 보면 매번 중립으로만 가거나 우리 반의 중립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한 번쯤은 기회식에서 중립을 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혹시 신호등할 때도 우리가 우리 반 아이들이 중립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하면 그때 그렇다고 매번 빼시는 것보다 한 번쯤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오늘 선생님하고 토론할 때 오늘은 내가 우리 반 중립을 한번 빼고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팀만 나왔던 경우 한 팀만 나오면 어떻게 하시느냐 만약에 찬성만 나왔다고 볼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집안일은 엄마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건 우리 반 친구들의 결정이니까 선생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저희 수업에서는 교사님 아이들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다가 제1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은 엄마가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구나, 선택을 했네 하고 충분히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나오지 않은 반대팀, 즉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했을 때 좋은 점을 생각해 보도록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반 친구들은 전부 엄마가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얘들아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볼까요? 반대 의견.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반대팀의 생각을 좋은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혹시 마음이 바뀌는 친구 있으면 이동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생각해보고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중에서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1도의 변화 나오시죠? 토론하기 전과 하고 난 후가 달라진 만큼 숫자 짐딱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이제 선생님 3호부터 바뀝니다. 우리 가족 톡톡. 이 토론 주제를 친구들한테 마무리할 때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부탁드리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집안일은 엄마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엄마 아빠랑 토론해보고 다음 시간에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워크 뒤쪽에 나온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한 토론을 안내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족 토론의 결과를 부모님들이 토론하셔서 원에다가 공유해 주시는 거. 우리 반의 선생님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꼭 퀴즈노트 올리시든지.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실 수 있어서 참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상장 말씀드렸죠? 찬성팀은 우리 팀 말고 나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반대나 중립팀 친구한테 내가 주고 싶은 상을 나의 붙임딱지에서 줘서 친구한테 붙여준다예요. 그래서 친구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연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 하면 경청상을 떼서 친구 상장에 붙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받았으면 반대팀. 현우야 너는 순서를 잘 기다려줘서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래서 배려상 스티커를 떼서 반대팀한테 붙여주는 걸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의외식 토론 영상이 자료실에 아이들 수업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럼 네이버에 한빛 에듀케이션 치셔서 선생님 로그인 하신 후에 승인 받으시면 자료를 다 보고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교육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